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면 꼭 이 말을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말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화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별은 어떻게 보면 이혼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화해랑 재회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화해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고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상대에게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재회를 원한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김대리가 회사에 입사하고 2년차 정도 되었다고 해볼게요. 급여도 작고 일은 많고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그러자 사장이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별로고 계속 다녀봤자 지치고 힘만 들고 미래가 없잖아요. 자, 이별이란 것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회는 마음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건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만약 사장이 김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으로서 신경 써서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한동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우리 회사가 급여도 작고 일도 많고 퇴사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미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내년부터는 급여와 업무 체계가 많이 바뀔 예정인데 이러이러해서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맞춰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김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돌아섰던 김대리의 마음도 다시 고민해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사장이 김대리에게 다그치면서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거냐, 지난주에는 사이좋게 근무하지 않았었냐, 그때는 왜 직장 생활이 즐겁다고 했었냐, 어떻게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김대리는 직장 생활이 조건의 문제지 무슨 마음의 문제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 사장이 김대리에게 조건을 맞춰줘서 사표를 반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김대리는 마음을 다잡고 직장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김대리는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는 김대리의 바쁜 상황을 이해해주기보단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이전보다 나에게 못해주냐, 서운하다, 자주 삐지고 토라지게 된 거였어요. 김대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자친구에게 너무 지쳤다, 우리는 안 맞는다, 나는 너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관계는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게 된 거죠. 이때 여자는 남자에게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거냐, 지난주에 우리 즐겁게 데이트했잖아,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냐, 남자의 변한 마음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자는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김대리에게 매달리게 된 거죠. 하지만 김대리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서로 노력했었고 그냥 안 맞는 거다, 나한테 그만 미안해 해라, 화해 문제가 아니라고 완전히 못 박아 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화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장과 직원 관계처럼 조건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대리의 마음을 돌린 사장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김대리를 이해해줬고 조건을 맞춰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에 김대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계속 물어보고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매달릴수록 김대리는 여자의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더욱 냉정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여자가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요즘 경기 불황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을 거야.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만두면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고 야근까지 반복되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날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직을 고민할 만큼 마음이 무거웠을 거고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었을 것 같아. 애써 나한테 태어난 척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
살아가야 할지 고민과 불안감이 많았을 거야. 그럼에도 솔직하게 현재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해 준 것도 정말 고마웠어. 나는 그런 너의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고, 그래서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너의 힘든 상황들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내 불편한 감정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바쁘더라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연락도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 너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이 쌓여갔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졌어. 어느 순간부터 너의 힘든 상황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 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마다 너는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많이 괴로웠을 거야.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너는 나에게 이해와 배려를 원했을 텐데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이번 이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우리 관계가 훨씬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연애 초반 열정적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둘의 일상과 환경도 많이 변했잖아. 그 변화에 맞춰 서로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했는데 나는 예전의 모습만 붙잡고 관계를 되돌리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성숙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번 이별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취업한 이후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많이 게을러져 있었어. 살도 찌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과거 속에 갇혀서 안주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뒤처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하지만 하루하루 변해가는 세상 속에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번 이별을 통해서 나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과거보다는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결국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란 걸 깨달았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라는 걸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변했다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속에 갇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전에는 열정적인 관계로 만나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변했고 연애 방식을 바꿔서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함께 좋은 영향력을 주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싶어. 이전에는 내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잠시 너만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지만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삶을 좀 더 능동적이고 가치 있게 살아갈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줄게. 남자는 바쁜 상황에서 연애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단 말이죠. 단순하게 잘할게, 노력할게, 앞으로는 이해할게, 취미를 좀 더 갖는다거나 친구들을 좀 더 자주 만날게,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와 자연스럽게 관계 균형이 맞춰지고 만났을 때 서로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같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당연히 남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처음 그 남자가 나를 좋아했던 모습은 그 남자 없이도 나 스스로 진취적으로 열심히 내 인생을 잘 살아갔었을 때예요. 그리고 연애 초기에는 제법 나이스하고 쿨한 모습으로 남자를 대했었겠죠. 나도 그 남자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어느 정도의 내숭과 약간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나도 상대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했었단 말이죠.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는 나도 이 관계에 연연하지 않았고 딱히 서운한 것들도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남자에게 올인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이 이전과 조금 변한 것 같으면 서운함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를 갖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운동도 좀 하고 자기 개발도 좀 해라. 뭔가를 한번 배워봐라. 예전보다 서운한 게 많이 늘었네. 왜 요즘에 이해를 못 해주냐. 왜 내 이야기를 못 믿냐. 사실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투정 부리고 상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회라는 과정은 상대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원했던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맞춰주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예시를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스스로 느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오빠의 마음과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 군대에 있을 때부터 오빠는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을 거야. 전역 후에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과외까지 병행하느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잖아.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늘 애써줬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짬날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고 주말에 쉬고 싶었을 텐데도 과외 끝나면 나한테 와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고맙고 소중했어. 돌이켜보면 나도 그런 오빠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오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바쁜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거든. 그래서 오빠가 본가에 내려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할 때 내가 뒷전이 된 것 같아서 서운했고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틱틱거리고 삐진 티를 냈어. 그럴 때마다 오빠는 내 눈치를 봐야 했을 거고 점점 숨이 막히고 지쳐갔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어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시기잖아. 서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각자가 존중받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나는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정말 미숙했다는 걸 이젠 알겠어. 주변에 오래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각자 할 일 잘하면서 건강하게 만나더라.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만 관계를 바라봤다는 걸 깨달았어. 연애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관계였다고 느꼈어. 오빠의 시간과 삶을 존중하지 못했던 건 분명 내 미숙함에서 비롯된 잘못이야. 이번 일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정말 많이 배웠어.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긴 호흡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싶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어. 오빠가 내린 결정이 조금이라도 성급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만나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했던 연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다면요, 표면적인 갈등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재회라는 것은 식었던 상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앞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 연애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민하신 이후 침착하게 이야기를 잘 나눠보신다면 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별을 통보한 상대를 어떤 말로 붙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전달해야 할 내용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널 정보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